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저 오늘은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1차와 2차에 걸쳐서 두 번 발표가 됐는데, 그때 뭐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직주 군접, 그러니까 일자리와 그 다음에 교통망을 같이 건설하겠다. 지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그냥 공급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공급량만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탄이라든가 뭐 동탄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양 쪽 그 식사지구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그 택지지구들이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고 뒤늦게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을 호소하게 되면 그때서야 뭐 광역버스를 배당한다든가 지하철 노선을 그때서야 뭐 타당성 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논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이런 불만이 세대했고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고향에서 한번 살았고 남양주에서도 한번 살았는데요. 서울로 한번 진입할 때마다 미칠 노릇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의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조금 뭐 사고라도 난다든가 비 한 번 오면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트래픽 파이터들이죠. 부자가 아닌 이런 일반 직장인들의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 부동산 투기 연예인들이. 자, 오늘은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지금 현재 집중이 되고 있는, 여기 보시면, 고양 창릉이 지금, 고양선이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생긴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죠. 뭐, 지난 주말에는 일산 지역 주민들이, 뭐, 과잉 공급이 아니냐, 일산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회나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집을 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고양 창릉에 너무너무 공급량이 많아요. 그리고 일산이 이미 거의 뭐 바다 모래로 지었다는 이런 오명을 뒤집고 있는데 너무 또 오래됐죠. 신도시가 들어선지.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고 뭐 군포, 안양, 그다음에 서울 시내는 재건축이 진정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한꺼번에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시세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 투기연인들이 죽기 전까지 일산이 재건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이야 어떤 메인역, 주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요 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이렇게 조합원들이 그 아파트 그 살고 계신 분들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죠.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는요 너무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나 그 아파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찰나의 고양 창릉에 이렇게 3기 신도시가 들어서 버리면 거의 공포 자체죠. 제가 일산 탈출하시라고 하셨죠. 남양주도 탈출하시라고 하셨죠. 왕숙 일대 6만 가구 넘게 들어갑니다.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도 공급량 많은 지역 백운호수에 지금 뭐 백운 밸리가 들어섰죠. 그것 때문에 뭐 의왕, 안양, 뭐 군포 다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공급에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것은요, 이 교통망이에요. 지금 뭐 고양 창릉뿐만 아니라 1차 발표 때 했던 그런 3기 신도시들은요 일자리와 함께 교통망이 같이 구축이 됐어요. 특히 1차 발표 때는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발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겠지만 물론 A노선, B노선, C노선이 워낙 그 많은 세금이 들어가지고 워낙 투자 금액이 높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언제 이 건설될지 거의 신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교통망과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2차 GTX B노선, C노선이 뭐 경제 타당성이 있니 없니 이런 논란은 이제 제쳐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기 연예인들이 뭐 B노선이 생길 거냐 C노선이 생길 것이냐 아직 예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정말 성립이 됐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좀 눈치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기 연예인들.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소리는요, 이것이 경제 타당성이 맞든 안 맞든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B노선, C노선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리고 GTX A노선은 거의 상징적인 존재죠. 그리고 실제로 착고까지 현재 돼 있고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좀 빨리 죽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A노선에 투자를 하시고요. 자기 생명이 좀 길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B노선, C노선 단기적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GTX A노선, B노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지금 보시면 고양선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것이 고양선 특징이 뭡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예탈을 면제하고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타 면제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몇 개를 발표했었죠. 꼭 철도망만 아니고 뭐 주요 국책 사업을 저번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뭐 둘째치고 예타 면제 사업을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정부가 약속했고 그 다음에 뭐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철도망을 이렇게 딜레이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현재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2019년 5월 14일 5월 14일 화요일 기사죠. 오늘 기사입니다. 현재 고양시하고 심상정 의원실 공부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고양시 갑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랐죠. 심상정 의원입니다. 약간 약간 보수적인 당이 아니죠. 이분이 뭘 했는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데 모처럼 이런 교통망에 대해서 실리적인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념 전쟁만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식사지구에 한번 살았었는데요. 이 식사동 지역까지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가는 이 고양창릉에 있는 고양창릉 신도시까지 지금 고양선을 깔잖아요. 식사지구에 사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외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았는데요. 고층 빌딩도 많고 대형 평수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교통망이 없어가지고 서울 출퇴근하는데 뭐죠? 엠버스잖아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도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양 창릉에 고양선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도 지하철 놔달라 이래가지고 식사지구 주민들이 강력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풍동, 중산동을 포함해서 12만 명이 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많다. 식사동에가 몇 명이 사냐면 12만 명이나 산대요. 풍동, 중산동까지 해가지고. 식사동 네이버 지도로 보면요,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깨끗하죠, 도시가. 그래서 좀 몇 년 됐는데요. 고층 아파트들이 많고요, 대형 평수가 많습니다. 예.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살죠. 그 다음에 이게 식사동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드라마 촬영 장소였어요. 이 식사동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멋있는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로 소개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식사동으로 연예인들이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살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고양선을 설치하는데 식사동까지 연결해달라 이런 요구를, 심상정 의원실과 고양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연결이 될까요? 이 지역 주민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역 주민들은 국민청원 등 민원을 통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삼송에서 식사동 킨텍스로 연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될까요? 그 다음에 현재 동국대병원 앞으로 추가역을 신설해달라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과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말한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결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LH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은 LH가 모두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모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다. 그런데 식사지구는 이미 택지지구가 건설이 돼 있고 하는데 거기에 연장하는 노선 비용을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면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 건설되는 사람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겠죠. 거기에요 보면은 동국대병원이 있어요. 동국대병원. 저도 거기 봤는데요. 식사동 동국대병원 앞까지 역을 만들어 달라. 근데 거기까지 식사동이 너무 외진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이 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데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다. 거의 뭐 부정적인 의견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현재 이런 국가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니까 뭐 실제로 지금 발표된 것은 진행이 될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뭐 안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GTX B노선, C노선은요 무조건 실현됩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실현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그다음에 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하남 교산 신도시도 있죠. 교산 지역에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은 투기 뭐 부동산에 가가지고 막 계약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공장을 해가지고 사무실 10개로 쪼개가지고 나중에 분양권 받겠다 이런 모의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광교 호매실 신분당 2단계 연장. 이건 현재요 안 돼 있죠. 경제 타당성이 안 맞다고 0.3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거부가 됐는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호매실역을 한번 찾아가셨어요. 제가 장담했는데요 호매실 연장은 무조건 됩니다. 김현미 장관 이번에 국토부 장관 교체될 때 교체돼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그대로 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 경제 타당성 그 분석 그 규정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매실역 연장은요 무조건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방에서는 여기 보면 호매실은 뭐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요. 호매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길게 걸려가지고 거기 호매실 한번 들어서면 여기가 무슨 별천지 같아요. 막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부끼고 있어서 우는 사람한테 떡 준다고 현재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뭐 메가박스 영화관이 뭐 들어선다고 했는데 실제로 건설되고 있는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 지방 지역은 부전하고 울산 태화강 구간 광역 전철을 울산 송정역까지 연장해달라는 주장이 있고 이런 교통망을 뭐 국가 세금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뭐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말에 운행 예정인 부전 울산 태화강 구간 광역 전철을 송정역까지 연장해달라. 자, 송정역이 조금 뭐 이티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이러한 교통망 건설을 뭐 주요 자기들의 공약으로 내걸고 여론몰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고양 창릉까지 연결되는 이 고양선을 식사지구 왜냐면 제가 살았던 지역이라서 눈길이 가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식사동 지역에 풍동 중산동까지 12만 명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현재까지 여론은 고양선이 설치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까지 장거리를 또 연장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금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여론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식사지구까지 연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너무 외졌어요. 교통망이 너무 불편해. 그런데 새 아파트는 많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도 많아. 그리고 유력자도 많아.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 이름 있는 분들이 제가 거기 살고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금이 뭐 정치권에나 아니면 뭐 정부 기관에 전달되면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민 세금 쓰는 거니까 눈먼 돈이죠. 그냥 기분 좋아라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LH 쪽에서는 뭐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거기에 동국대 병원이 있고요. 그 큰 사거리, 큰 대로다 보니까 여기 들어서기에는 적절한 입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뭐 수원 호매실이나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 울산 송정역까지 광역 그 전철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뭐 실현될 가능성이 이 송정역 연장은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호매실 연장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량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뭐 제가 분양을 받아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청량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주요 입지로 거듭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이미 분양이 이루어졌죠. 몇 군데는.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스카이 L65죠. 거의 상징적인 존재죠. 몇 층인가요, 이게? 65층이죠. 63빌딩보다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걸 포스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청량리역에 바로 붙어 있어요. 이 분양가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평당 2,6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뭐 2,600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딱 떨어지네요. 평당 2,600만원이고 이 2,600만원으로 결정을 했냐면 이미 이 청량리역 스카이 L65가 분양하기 전에 같은 정도의 층수를 가지고 있는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이 평당 2,570만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9억에 안 맞추려고 9억이면 대출이 안 되죠. 그러면 미분양 사태가 나버리면 망하니까 아마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조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도
한 몇십 층 돼요. 제가 알기로는 뭐 40층, 50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40층, 50층이에요. 맨 땅에 헤딩이죠. 공급량이 또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4개 동이 들어간다고 하죠. 65층에 아파트. 주상 복합 상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백화점도 들어서고, 호텔도 들어서고. 자, 63 빌딩이 청량리에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롯데캐슬 스카이 L65 뿐만 아니라, 이 한양 수자인 192, 그 다음에 해링턴 플레이스. 얘들도 거의 50층, 40층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뭐, 9억이 안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분양가를 2,600만원으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일정은 5월 중이다. 계속 2월 달에 분양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3개월이나 딜레이 됐죠. 아마 5월에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미부장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우하고 탐욕이 극대로 이루어질 때, 만약에 했으면은 성공을 했을 텐데, 청량역이 입지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SRT가 연장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뭐 생각보다는 낮다. 9억 이상을 넘기지 않게끔 32평형대가 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8억에서 9억 사이로 아마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L69는 매우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그 뒤쪽에 이 청량리역 뒤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야, 그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청량리역 바로 뒤에 거기에 재건축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가격의 변동상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억에서 9억까지 되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이 청량리역 재개발, 집장촌 재개발 때문에 부동산 그 경기를 타고 급상승을 했죠. 참 돈이 없는 게 항상 우리 투기 연예인들에게는 아쉬움이죠. 투자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사야 되냐. 제발 그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왜냐, 공부를 하면은 투자할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스카이 L65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청량 뒤에 있는 그 헌 아파트, 9억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